안녕하세요. 시대를 읽는 안목을 키우는 드림빙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애프터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각, 포노 사피엔스 코드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최재붕 교수님은 문명을 읽는 공학자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하신데요. 2019년 3월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이 또 하나의 장기로 구성된 신인류를 소개했습니다. 작년 8월 저희 그룹에 초청되어 직강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이 우리의 새로운 장기이며 스마트폰 없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신인류가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한 강의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시대는 코로나로 급변하기 시작했고 어찌 보면 미래에 다가올 문명으로 강제 편입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2020년이라 쓰고 2025년을 살고 있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새로운 문명 속에 새로운 표준으로 포노 사피엔스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코드 체인지 9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9가지 감각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영상에서 메타인지, 이미지네이션, 휴머니티, 다양성을 다룰 거고요. 2편 영상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회복 탄력성, 실력, 팬덤, 진정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과거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는 것이었다면 포노 사피엔스 시대엔 내가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아는 것에 해당합니다. 가령 미국 미시간주의 인구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과거엔 모르는 것이었겠지만 포노 사피엔스에겐 스마트폰 검색으로 인해 순식간에 찾아볼 수 있는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전교생 12명의 작은 초등학교의 한 학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터넷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드론을 공부한 4학년 학생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입니다. 과거의 지식사회에서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학습해야 하는 장애물이 있었겠지만 포노 사피엔스로 바뀐 시대 상황에서 검색 능력은 환경적인 장애물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야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다르게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습당하기 쉬운 존재이지만 스스로 학습하겠다라는 주도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노 사피엔스 시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나는 무엇을 배워나갈 것인가? 나는 나의 배움을 통해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우리는 평생 학습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 우리의 입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이미지네이션, 바로 상상력입니다. 생각의 크기가 현실을 만든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더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가 상상력의 폭을 결정합니다. 경험의 양을 통해 메타인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최상의 욕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경험은 욕구를 키우고 욕구는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 동기를 부여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2010년 음식점 전화번호 앱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4조 8천억 원에 매각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시작은 맛있는 음식을 찾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어떻게 풀어줄까였습니다. 물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지만 김봉진 대표는 길거리를 다니며 무려 5만 장의 전단지를 모아 초기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전단지가 앱으로 들어가 모두가 앱으로 야식을 시켜 먹는 상상력, 그 시작이 지금의 배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꿈은 자라나는 학생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로부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순간 우리는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주인이 됩니다. 세 번째 코드는 휴머니티입니다. 자기 존중감은 모든 사람의 권리다. 누구나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의 존중을 넘어 누군가를 담을 수 있는 포용력이 휴머니티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진 포용력의 크기가 곧 내가 만들 수 있는 팬덤의 크기가 됩니다. 내가 가진 포용의 성격이 곧 팬덤의 성격이 됩니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 200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 중반,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류를 이룰 이들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대화 단절은 꼰대로 표현하는 요즘, 라떼는 말이야 라는 유행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세 번째 포노사피엔스 코드는 휴머니티입니다. 휴머니티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공이라는 세계관을 가질 때 시작됩니다. 휴머니티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굉장히 유리한 코드인데요. 정이라는 단어에서 표현되듯 우리나라 사람은 마음에 대한 관심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사람에 대한 무한한 관심, 마음에 대한 호기심, 정을 지닌 우리나라 민족성을 발휘하는 것이 포노사피엔스 시대 경쟁력입니다. 2019년 11월 패션 부문에서 한국의 14번째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뜻의 무신사가 1999년 창업한 뒤 20년 만의 일입니다. 무신사 창업자 조만호 대표는 물건을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들과 동화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팬덤은 물건이 아니라 진정 어린 마음이 만들어내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누구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계가 우리를 대처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 뜨거운 심장에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네 번째 포노사피엔스 코드는 다양성입니다. 다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매스미디어가 보편적이었던 과거는 하나의 대중문화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오늘날은 다양하게 자발적으로 모인 팬덤이 형성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 요즘 BTS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지하는 아미가 등장하게 된 원동력입니다. 스웨덴 청년의 퓨디파이, 인도 음반회사의 채널 T 시리즈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채널입니다. 과거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 권력이 되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형태로 발전해온 시대가 그 권력이 소비자로 이동하며 다양성이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이버 웹툰도 다양성을 설명하는 사례입니다. 과거 애니메이션의 종주국으로 불리우던 일본조차도 감지하지 못했던 시대 변화로 다양한 취향을 다양하게 맞춰내는 것이 네 번째 포노사피엔스 코드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눈높이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은 지나갔습니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드림빙은 우리 꿈이 실제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타인지, 이미지네이션, 휴머니티,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 꼭 필요한 체인지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드림빙을 통해 시대에 발 맞춰갈 수 있는 센스를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대를 읽는 안목을 키우는 드림빙 김희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5가지 포노 사피엔스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